안녕하세요. 코리스 ESG 경영연구소의 으쓰기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ESG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개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는 초기 ESG 관련 실무를 기획할 수 있는 ESG 전담팀과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정부 통합 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ESG 경영 항목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서 실적을 개선해야 합니다. 3단계는 인식 제고 부분인데요. 기관 내 전 직원들의 ESG 경영 인식을 전환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4단계는 ESG 도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지막은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ESG 도입 전략이 마무리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ESG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ESG 경영의 기틀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ESG 경영을 실행할 전문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 단계에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ESG 경영위원회의 구축입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ESG 활동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개 기업 가운데에서 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위원회로 공식화한 기업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200개 기업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룬 총 안건수는 5,969건인데요. 이 가운데 10.3%가 ESG와 관련된 안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진할 때 ESG위원회를 필수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SG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ESG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우가 30.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하게 ESG위원회 활동을 추진한 건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ESG위원회의 설립이 너무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냐는 문제의 제기와 함께 보다 내실 있는 ESG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ESG위원회는 ESG 활동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ESG위원회 구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ESG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죠. 그리고 ESG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른 운영 규정을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해서 ESG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공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각 단계의 세부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추가적으로 많은 실무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핵심 성과 지표 콘텐츠도 준비해 두었으니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SG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ESG위원회의 위치입니다. ESG위원회를 이사회 직속 산하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만약 ESG위원회가 이사회 직속 산하기구로 설치될 경우 ESG 경영 동력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입니다. ESG 이슈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 없이는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의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관이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ESG 과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ESG 활동은 더 이상 ESG 담당 부서의 활동이 아닌 모든 현업 부서의 활동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회 직속 산하의 ESG위원회가 설치되면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자료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SG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운영 규정이 구축되어야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운영 규정의 목적은 기관 내 ESG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총 4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기관 홈페이지나 다양한 ESG위원회 운영 규정이 인터넷 등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관 상황에 맞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ESG위원회도 설립이 되었고 그에 따른 운영 규정도 구축이 되었으니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일만 남았겠죠. 그런데 ESG 경영선언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경영선언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선언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선언문은 보통 공통 항목과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각 항목에 의지를 담은 문구로 구성이 됩니다. 문구의 형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특정 키워드는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코리스 ESG 연구소에서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 10개에 대한 경영선언문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항목별 핵심 키워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가이드로 삼아서
기관 방향에 맞는 멋진 ESG 경영 선언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ESG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사실 한강에 ESG 핵심 평가 지표까지 담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추후에 심화편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ESG 평가 지표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MSCI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CGS에서 만든 평가 기준을 조합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기관의 산업 특성별로 주요 평가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른쪽 표와 같이 기관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선택해서 지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에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ESG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SG 위원회의 구축은 본격적인 ESG 경영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따라서 ESG 위원회 설치에 그치지 마시고 ESG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ESG 관점의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서 내실 있는 ESG 경영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